네, 이번에는 클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클립은 저희가 그 고려대학교 최근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암 판정 그 예측 모델에 사용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이 클립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좀 개요 정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전에 있던 AI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같이 보면서 클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립은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클립이란 Construc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의 약자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와 이 랭귀지를 같이 학습했다는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는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여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클립의 장점으로는 이따가 이제 이전에 있는 기존의 AI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학습 데이터의 라벨링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제로샷 예측에 뛰어납니다. 제로샷 예측은 처음 본 항목에 대한 예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AI 모델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AI 모델의 한계는 이미지 분류 모델의 한계뿐만 아니라 기존 AI 모델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미지 분류 AI 모델의 한계라는 조금 특성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류 AI 모델 한계 첫 번째는 예측하는 모델의 용도에 맞게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에 좀 그림을 설명을 해놨는데 고양이를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전히 이 모델 예측하는 용도에 맞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목적에 맞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이상치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되었을 때 예측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을 했을 때에 어떤 한 종에 대해서 러시안 블루의 고양이 이미지만 넣었다면은 먼치킨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먼치킨에 대해서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할 확률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되었던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데이터를 만약 인풋 데이터로 예측한다고 하면은 예측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AI 모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분별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AI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그 클립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였습니다. 그 방식의 얘가 아까 말했던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대조하여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 모델 분류를 또한 학습을 할 때에 조금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예로 든다면은 고양이 분류한 모델이 얘가 아니라 어떤 동물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는 예로 든다면은 10가지 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10가지 동물을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10가지 동물 내에서 코끼리인지 혹은 뱀인지 이런 것들 맞추는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모델에 맞는 사진들을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 사진은 코끼리다, 이 사진은 뱀이다,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다 거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립 모델은 이 사람이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고 크롤링을 해서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 설명하냐를 자체를 라벨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일일이 해야 하는 작업을 조금 더 자동화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벨, 기존 AI에서는 이 라벨이 갖는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10가지 동물 분류 모델을 예로 들자면은, 어떤 코끼리의 모습이든 간에 저희는 그 라벨 자체를 코끼리라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클립에서는 이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예시 모습으로 기존에는 이 고양이 사진을 그저 캣이라는 라벨로 했다면은 이 하품하고 있는 고양이라는 이 텍스트 자체를 라벨로 집어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뭐 개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 라벨링 자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포괄적인 텍스트 이미지를 학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런 직접 라벨링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과 라벨이 가는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텍스트를 크롤링하고, 그리고 그 크롤링한 텍스트를 라벨링 하는 작업을 해서 기존의 AI의 한계를 조금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립이 어떤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는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정은 각 사진에 맞는 아까 말했던 그 크롤링한 어떤 텍스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n개의 이미지 텍스트의 쌍이 인풋으로 주어지면서 아래 이 배열과 같이 n바이 제곱의 행렬의 쌍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미지에 맞는 텍스트가 매칭이 되었을 때 그 값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최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최소화를 함으로 오차를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을 할 때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클립의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클립이 어떤 코드를 짜여져 있는지 아키텍처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크게 아까 말했던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가장 큰 어떤 클립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이미지 인코더는 들어온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클립에서는 인코더를 가장 지금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지넷과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것이고, 클립에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벡터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쌍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벡터화를 진행한 다음에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분류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분류기라는 거는 어떤 이게 개냐 혹은 고양이냐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을 분류하는 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분류기를 작동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진에 맞는 일단 사진에 맞는 그 벡터 유사도와 그리고 텍스트에 맞는 벡터 유사도를 구해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를 분별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클립을 만드는 오픈AI 측에서 성능을 시연했던 그런 결과물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클립의 장점으로 제로샷 예측이라는 것을 제가 장점으로 들었잖아요. 그런 제로샷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가 기존의 어떤 라벨들을 그냥 고양이라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라 하품하는 고양이 이런 다양한 텍스트들 포함함과 동시에 그림과 연결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AI가 기존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그것을 잘 분간해내지 못했다면은 이 클립은 그런 것도 좀 더 보완해서 이전과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좀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바나나라는 것을 학습을 했던 그런 모델은 좀 정상적인 바나나 사진은 잘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근데 색깔이 다르거나 혹은 다른 과일들과 있거나 혹은 나무에 달려있는 바나나, 이런 바나나들은 조금 더 예측률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클립은 여전히 이전 모델보다는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좀 성능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것도 또한 다 바나나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은 기존의 AI 모델에 학습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바나나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37.7% 정도만 바나나를 인식했다면은 클립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 좀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모양이 다르거나 변질된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바나나도 예측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 제로샷 처음 보는 사진에 대한 예측률이 클립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높은가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클립을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 AI 모델은 상식이란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6페이지 보시면 클립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 텍스트 인코더 전에 워드 벡터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 워드 인베딩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워드 인베딩은 실제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텍스트들을 다 모아서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벡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랑 고양이는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는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고, 남자 여자도 서로 비슷한 류의 단어잖아요. 같은 부류에 있고, 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엉뚱한 데 이제 위치에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의 공간상에서 이걸 다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다차원 공간상에서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쪽에 몰리고 좀 이질적인 단어는 이제 전혀 엉뚱한 데 몰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워드 벡터, 워드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클립 모델의 특징은 그 워드 인베딩의 분포를 닮은 형태로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다 하면은 이제 워드 인베딩에 있는 분포를 이제 닮은 형태로 개냐 고양이냐 하는 이제 이미지 인코더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러시안 블루하고 먼치킨 말씀을 하셨는데, 먼치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러시안 블루만 가지고 고양이를 학습을 하면, 기존의 모델은 얘가 이제 개냐 고양이냐를 학습을 할 때 러시안 블루만 이제 하나로 뭉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만 이제 하나로 뭉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워드 인베딩을 참고를 해서 그 분포를 닮은 형태로 이미지 인코더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의 위치, 워드 인베딩에서 개는 개 쪽에 분포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고, 러시안 블루는 고양이 쪽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나 고양이는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 있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치킨이 딱 나와도 생긴 거는 고양이고, 이제 색깔은 개처럼 개색이랑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쪽으로 얘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특색이 색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이 고양이 쪽에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피처를 뽑아내는,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내는 학습 모델에 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수학적인 논리는 다 건너뛰고 설명을 드렸는데, 워드 인베딩,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어떻게든 이미지 인코더에 분포를 학습시킨다, 유사한 분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클립이라는 거의 핵심이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클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3.5에서 4.0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이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챗GPT 4.0에서는 이런 클립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클립은 분야가 전혀 달라요. 챗GPT는 이제 4.0부터는 멀티모달인데, 클립하고 유사한 모델을 쓰죠, 당연히.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해석을 하고,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반대는 없었죠. 예.
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텍스트로 해석하는 것들이 챗GPT 4.0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그 걔를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게 챗GPT 4.0이에요. 이제 클립하고는 좀 학습 모델이 많이 다르고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거대한 그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챗GPT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을 넣으면 문장이 출력되는 형태의 AI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립은 이미지의 특성을 뽑아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고 클립은 주로 뭐 분류라든지 이런데 이미지 분류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적용되는 케이스가 좀 다르고 아키텍처 분류도 완전 다른 아키텍처로 취급이 돼요. 챗 GPT도 그 GPT 4.0도 클립에 있는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주신 부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클립을 사용을 할 때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의 라벨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엠넷이나 이런 걸 쓰면은 그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학습시키면 되는데, 클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라벨링을 만들 때 라벨링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성능 차이가 엄청 나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라벨링을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양이다, 개다 이거를 사람이 라벨링한 게 아까 스쳐 지나갔는데 이미지넷 이런 거는 사람이 라벨링을 한 거고요. 클립에서는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붙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데이터라면 사진만 띡 하고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과 사진에 붙어있는 텍스트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못했었는데 클립을 이용하면 웹에서 단순히 크롤링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 하면은 사람이 따로 라벨링을 하지는 않아요. 웹에서 크롤링 된 거를 긁어와서 사용을 해요.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 같은 경우도 이게 라벨링을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훈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라벨링해서 훈련을 시켜도 웹에서 크롤링 하면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의 성능을 따라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라벨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웹에서 크롤링한 걸 사용하고 사람이 라벨링을 하더라도 웹에서 크롤링한 거를 조금 수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은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